관세 맞고도 수출이 더 늘었다? 미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던 K수산의 클래스. 미국 식탁의 절반이 한국산으로 바뀌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4월 2일, 미국이 한국에 10% 기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수출이 줄어들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한국 수산물 수출이 폭증했어요. 굴은 77.5%, 참치는 20.4%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는 무려 145%의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한국은 10%인데 중국은 145%. 이 차이가 만들어낸 반사이익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관세 차이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K수산업의 기술력과 품질 혁신이 숨어 있었어요.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굴 수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77.5% 증가했습니다. 77.5%예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참치는 20.4% 증가, 김은 물량 기준 16.9%, 금액 기준으로는 19.6% 증가했어요. 관세를 맞았는데도 이런 성과를 낸 거예요. 이 수치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나요? 보통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이 1020% 정도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무역 전문가들도 깜짝 놀랄 정도의 성과였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을 직접 보시죠. 아마존에서 한국산 김 리뷰를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 김은 정말 다르다. 바삭하고 짠맛이 완벽해. 다른 브랜드는 이제 못 먹겠어. 또 다른 리뷰에는 아이들이 이 김만 찾는다. 건강하고 맛있어서 간식으로 최고야라고 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리뷰들이 있어요. 한국 김을 먹고 나서 다른 나라 김은 종이 맛 같다. 이 김은 중독성이 있다. 한 봉지를 다 먹게 된다. 아이가 과자 대신 이 김을 달라고 한다. 이런 리뷰들이 수천 개씩 올라와 있어요. 평점도 거의 4.5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트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산 김, 굴, 참치 코너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코스트코 직원들 말로는 한국산 수산물이 들어오면 하루 만에 다 팔린다고 해요. 그래서 입고 일정을 미리 공지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월마트에서도 한국산 김은 인기 상품이에요. 월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김 카테고리 베스트셀러 10개 중에 7개가 한국산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월마트는 미국에서 가장 큰 유통업체인데 거기서 한국 상품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건 시장 점유율이에요. 미국 시장에서 김은 한국 물량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굴은 중국과 거의 반반이라고 해수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70%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그것도 식품 분야에서 한 나라가 70%를 점유한다는 건 거의 독점 수준이에요. 이걸 다른 산업과 비교해보면 더 놀라워요. 한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 정도인데 김 시장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식품 분야에서 이런 점유율을 기록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 이제 핵심 질문을 해보죠. 도대체 한국 수산업의 어떤 기술이 미국 소비자들을 이렇게 사로잡은 걸까요? 첫 번째는 위생 가공 기술입니다. 한국의 김 가공 기술은 이제 기생충 걱정 없는 김을 만들어냅니다. 예전에는 생김을 먹으면 기생충 걱정을 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한국의 김 가공 공장에서는 첨단 살균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자외선 살균, 오존 살균, 그리고 초고압 처리 기술까지 동원해서 김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유해 미생물을 제거해요. 이 과정에서 김의 영양소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안전성만 극대화하는 거죠. 특히 초고압 처리 기술이 정말 혁신적이에요. 6,000기압 이상의 압력을 가해서 김을 처리하는데 이렇게 하면 세균과 바이러스는 완전히 제거되면서도 김의 색깔과 맛,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돼요. 이 기술은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최첨단 기술이에요. 그리고 김 가공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도 특별해요. 일반 수돗물이 아니라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제한 초순수를 사용해요. 이 물은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물이라서 김을 씻을 때 김에 불순물이 달라붙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산 김은 먹을 때 모래나 이물질이 씹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두 번째는 자동 포장 시스템이에요. 한국의 김 포장 속도는 외국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 신선도를 유지하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죠. 한국 공장에서는 1분에 수백 장의 김이 완벽하게 포장됩니다. 이런 효율성이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포장 과정도 정말 혁신적입니다. 질소 충진 포장으로 산소를 완전히 차단해서 김의 바삭함을 오래 유지해요.
그리고 개별 포장지마다 습도 조절 패킷이 들어가서 어떤 환경에서도 김이 눅눅해지지 않아요.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김의 바삭함에 감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포장재 자체도 특별해요. 일반 비닐이 아니라 다층 필름을 사용해서 산소 차단율을 99.9%까지 높였어요. 그리고 포장재 안쪽에는 항균 코팅이 되어 있어서 세균이 번식할 수 없어요. 이런 포장 기술 덕분에 한국산 김은 유통기한이 다른 나라 제품보다 23배 길어요. 자동화 시스템도 정말 놀라워요. 김을 굽는 것부터 포장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사람의 손이 직접 닿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품질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로봇이 김 한 장 한 장을 검사해서 색깔이나 두께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거해요. 세 번째는 저염 유산균 발효 김 기술입니다. 이젠 생김 하나도 기술이에요. 단순히 바다에서 기른 김이 아니라 건강을 생각한 기능성 식품으로 진화한 거죠. 유산균을 이용한 발효 과정을 통해 김의 영양가는 높이고 염분은 줄이고 소화도 잘 되게 만들었어요. 이 발효 기술이 정말 놀라워요. 김에 유익한 유산균을 접종해서 자연 발효시키면 김 특유의 비린내는 줄어들고 감칠맛은 더욱 깊어져요. 그리고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각종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김의 영양가를 한층 높여주죠.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김을 건강 스낵으로 인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사용하는 유산균도 특별해요.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에서 분리한 토착 유산균을 사용하는데 이 유산균들은 김과의 궁합이 정말 좋아요. 김치에서 분리한 락토바실러스 유산균, 된장에서 분리한 바실러스 유산균 등을 적절히 배합해서 사용해요. 특히 저염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기존 김보다 염분을 30% 이상 줄이면서도 맛은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천연 감칠맛 성분을 추출해서 염분 대신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마에서 추출한 글루탐산, 표고버섯에서 추출한 구안일산 등을 적절히 배합해서 짠맛은 줄이고 감칠맛은 높인 거죠. 이 천연 감칠맛 성분들은 MSG보다 훨씬 건강해요. 화학 조미료가 아니라 천연식품에서 추출한 성분이니까 몸에 해롭지 않으면서도 맛은 더 깊고 풍부해져요.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김을 먹고 이런 맛은 처음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천연 감칠맛 때문이에요. 참치는 어떨까요? 한국의 참치 선도 유지 기술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미세 온도 제어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참치가 잡힌 순간부터 미국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때까지 완벽한 신선도를 유지해요. 이 컨테이너는 0.1도 단위로 온도를 조절합니다. 참치의 종류별로, 부위별로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참치 보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온도 관리예요. 참치는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육질이 변하고 맛이 떨어져요. 한국의 참치 운송 컨테이너는 GPS와 연동된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운송 중에도 실시간으로 온도를 체크하고 조절할 수 있어요. 컨테이너 안에는 여러 개의 온도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구역별로 다른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참치머리 부분은 마이너스 1도, 몸통 부분은 마이너스 2도, 꼬리 부분은 마이너스 1.5도 이런 식으로 부위별로 최적의 온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밀하게 관리하니까 참치의 각 부위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치 해체 기술도 정말 뛰어나요. 한국의 참치 해체사들은 일본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참치의 각 부위별 특성을 완벽하게 살려서 해체해요. 오토로, 추토로, 아카미 등 부위별로 최적의 두께와 크기로 썰어서 포장하니까 미국 현지에서도 최고 품질의 참치 사시미를 맛볼 수 있는 거죠. 한국의 참치 해체사들은 일본에서 직접 기술을 배워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만의 독특한 해체 기법을 개발했어요. 참치의 근육결을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각 부위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썰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참치라도 한국식으로 해체한 것이 더 맛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고급 일식당에서도 한국산 참치를 선호하는 겁니다. 실제로 뉴욕의 유명 일식당들이 한국산 참치를 사용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이전에는 일본산만 고집했던 곳들이 이제는 한국산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뉴욕의 미슐랭 스타 일식당인 스시 나카자와에서도 한국산 참치를 사용한다고 해요. 셰프가 직접 한국산 참치의 품질이 일본산과 전혀 차이가 없다. 오히려 더 신선하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인정을 받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굴은 또 어떨까요? 한국의 굴 양식 기술은 이제 스마트 양식으로 진화했어요. IoT 센서를 이용해서 바닷물의 온도, 염분, 산소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어민들이 스마트폰으로 굴의 성장 상태를 확인하고 AI가 최적의 수확 시기를 알려줘요. 스마트 양식의 핵심은 데이터예요. 수온, 염분, 조류의 흐름, 플랑크톤, 농도 등 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센서로 측정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해요. 그리고 AI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굴이 가장 맛있어지는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거죠. 이 AI 시스템이 정말 놀라워요. 과거 10년간의 굴 양식 데이터를 학습해서 날씨, 수온, 조류 등의 변화에 따라 굴의 성장 속도와 맛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굴이 가장 맛있는 시점을 하루 단위로 정확히 알려줘요.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면 굴의 품질을 최대 30%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기른 굴은 크기도 균일하고 맛도 일정해요. 품질의 표준화가 이뤄진 거죠.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산 굴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일정한 품질 때문입니다. 언제 사도, 어디서 사도 같은 맛, 같은 크기의 굴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의 굴 양식장에서는 굴의 성장 단계별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요. 칩해 단계에서는 영양분이 풍부한 해역에서 키우고, 성장 단계에서는 조류가 빠른 곳으로 옮겨서 굴이 탄탄하게 자라도록 해요. 그리고 수확전 마지막 단계에서는 깨끗한 해역에서 정화 과정을 거쳐서 굴 속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요. 정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굴을 수확하기 전에 2주 정도 깨끗한 바닷물에서 키우는데 이 과정에서 굴이 체내의 불순물을 자연스럽게 배출해요. 그래서 한국산 굴은 먹을 때 모래나 이물질이 전혀 없어요.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산 굴을 먹고 이렇게 깨끗한 굴은 처음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런 세심한 관리 덕분에 한국산 굴은 크기가 크면서도 살이 통통하고 바다 내음이 진하면서도 비린내는 전혀 없어요.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산 굴을 먹고 이런 굴은 처음 먹어본다고 감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굴 가공 기술도 정말 뛰어나요. 한국에서는 굴을 신선한 상태로 포장하는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수 포장재를 사용해서 굴의 수분과 신선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포장 과정에서 굴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검사해서 크기와 품질이 일정한 것만 선별해요. 그리고 천연해수를 사용해서 굴을 세척하고 자외선 살균을 거쳐서 완벽하게 위생 처리를 해요. 이렇게 포장된 굴은 2주 이상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 미국까지 운송해도 갖다 낸 굴과 똑같은 맛을 낼 수 있어요. 이젠 생김 하나도 기술이다. 이 말이 정말 실감나지 않나요? 우리 어민들과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 결과가 바로 이런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관세를 막고도 수출이 늘어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기술력과 품질,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결과였어요. 한국 수산업의 기술 혁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수산물의 원산지부터 소비자의 식탁까지 모든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QR코드만 찍으면 자신이 먹는 김이 언제, 어디서, 누가 기른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투명성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어요. 특히 식품 안전에 민감한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이런 시스템이 정말 중요해요. 한국산 수산물을 사면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국과 중국의 수산물 경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국산 김과 한국산 김의 차이를 아시나요? 가격만 보면 중국산이 훨씬 싸요. 한국산의 절반 가격이에요. 그런데도 미국 소비자들은 왜 한국산을 선택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품질과 위생 때문이에요. 중국산 김의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위생 문제예요. 중국의 김 양식장 대부분이 연안 지역에 있는데 이곳은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산 김에서는 종종 중금속이나 유해 세균이 검출돼요. 실제로 미국 FDA 자료를 보면 중국산 김의 통관 거부율이 한국산보다 10배 이상 높아요.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산 김 중에서 통관이 거부된 비율이 3.2%였는데 한국산은 0.3%에 불과했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 맛의 문제예요. 중국산 김은 바다 내음보다는 흙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양식 환경 때문인데 중국의 김 양식장은 대부분 얕은 연안에 있어서 뻘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김에 흙냄새가 배는 거죠. 반면 한국의 김 양식장은 대부분 깊은 바다에 있어요. 특히 전남 완도, 경남 통영 같은 곳의 김 양식장은 수심이 깊고 물이 맑아서 김이 정말 깨끗하게 자라요. 그래서 한국산 김은 바다 향이 진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나는 거예요. 미국 소비자들의 SNS 후기를 직접 들어보세요. 김은 꼭 한국산만 먹는다. 맛이 완전히 다르다. 중국산 김을 먹어봤는데 비린내가 너무 심해서 못 먹겠더라. 한국산 김은 아이들도 좋아하는데 중국산은 거부한다. 이런 후기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인상적인 후기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이 쓴 건데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신 김 맛이 바로 이 맛이다. 중국산 김을 먹어보니 완전히 다른 음식 같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후기를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가격 경쟁력이에요. 중국산이 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산이 더 경제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산 김은 포장 단위당 김의 개수가 더 많고 크기도 더 커요. 그리고 바삭함이 오래 유지되니까 보관도 쉽고요. 미국 보건당국 통계를 보면 더 확실해져요. 지난 5년간 김 관련 리콜 사례를 보면 중국산이 한국산보다 15배 많아요. 리콜되면 소비자들이 환불받아야 하고 유통업체들도 손해를 봐야 하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산이 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선택인 거예요. 통관 거부율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산 김이 통관에서 거부되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결국 수입업체가 부담해야 해요. 그러니까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처음에 조금 비싸더라도 한국산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한국산 김을 선호하고 있어요.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 같은 곳에서는 이제 한국산 김을 메인으로 진열하고 있어요. 중국산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굴은 어떨까요? 굴 시장에서의 한중 경쟁은 더욱 치열해요. 중국도 굴 양식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한국이 앞서가고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안전성이에요. 중국산 굴의 가장 큰 문제는 노로바이러스예요. 굴은 바닷물을 여과하면서 사는 생물이라서 바닷물이 오염되면 굴도 오염돼요. 중국의 굴 양식장 주변 바닷물에는 생활하수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굴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굴로 인한 식중독 사고의 70% 이상이 중국산 굴 때문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이런 사고가 몇 번 나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산 굴을 기피하기 시작한 거죠. 반면 한국산 굴로 인한 식중독 사고는 거의 없어요. 한국의 굴 양식장은 정말 깨끗해요. 특히 통영, 거제 일대의 굴 양식장은 수질 관리가 철저해서 굴이 정말 안전하게 자라요. 그리고 수확 전에 반드시 정화 과정을 거치니까 굴 속의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돼요. 미국 소비자들도 이런 차이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미국의 굴 전문 레스토랑에 가보면 메뉴에 굴의 원산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산 굴은 프리미엄 가격을 받고 중국산 굴은 저가 메뉴에 들어가 있어요. 뉴욕의 유명한 굴바인 그랜드 센트럴 오이스터 바에서는 한국산 굴을 코리안 프리미엄 오이스터라는 이름으로 판매해요. 가격도 중국산보다 2배 이상 비싸지만 인기가 정말 좋아요. 손님들이 한국산 굴은 맛이 깔끔하고 바다향이 진하다고 평가한다고 해요. 참치는 어떨까요? 참치 시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경쟁보다는 한국과 일본의 경쟁이 더 치열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이 일본을 앞서가고 있어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산 참치가 일본산보다 더 인기가 좋아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가격 경쟁력이에요. 일본산 참치는 정말 비싸거든요. 같은 품질의 참치라도 일본산이 한국산보다 23배 비싸요.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같은 맛이면 더 싼 걸 선택하는 게 당연하죠. 두 번째는 신선도예요. 한국의 참치 운송 기술이 일본보다 더 발달했어요. 특히 온도 관리 시스템이 정말 뛰어나요. 일본은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참치의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다양성이에요. 일본은 주로 참다랑어에 집중하는데 한국은 참다랑어뿐만 아니라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 다양한 종류의 참치를 공급해요. 미국 소비자들이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한국산을 더 선호하는 거죠. 미국의 일식당 사장들도 이제 한국산 참치를 선호해요. 로스앤젤레스의 한 일식당 사장은 처음에는 일본산만 고집했는데 한국산을 써보니 품질은 똑같으면서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 이제는 한국산만 사용한다고 말했어요. 이런 변화가 일본에서는 큰 충격이었어요.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산 참치가 미국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낼 정도였으니까요. 일본이 수십 년간 지켜온 참치 시장의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과가 하루아침에 이뤄진 건 아니에요. 한국 수산업계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시나요?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정말 치밀한 전략을 세웠어요. 첫 번째 전략은 현지화였어요. 미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서 제품을 개발한 거죠.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은 짠맛을 한국 사람들보다 덜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 수출용 김은 염분을 줄이고 대신 고소한 맛을 강화했어요. 포장도 미국 시장에 맞게 바꿨어요. 한국에서는 큰 포장으로 파는 김을 미국에서는 작은 개별 포장으로 만들어서 간식으로 먹기 편하게 했어요. 그리고 영어 라벨을 붙이고 영양 성분표도 미국 기준에 맞춰서 표시했어요. 두 번째 전략은 프리미엄화였어요. 단순히 싼 제품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으로 승부를 건 거죠. 미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수산물은 고급 식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거예요. 이를 위해 포장 디자인도 고급스럽게 바꿨어요.
한국의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패키지에 적용했고, 색상도 고급스러운 블랙과 골드를 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한국산 수산물이 매장에서도 눈에 띄게 진열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전략은 스토리텔링이었어요.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한국 수산업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기술력을 알리는 데 집중했어요. 미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수산물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린 거죠. 예를 들어 김 포장지에는 5,000년 전통의 한국 김이라는 문구를 넣었어요. 그리고 QR코드를 통해 김 양식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도 제공했어요.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김의 역사와 제조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한 거죠. 굴 포장에는 깨끗한 한국 바다에서 자란 프리미엄 굴이라는 문구를 넣었어요. 그리고 통영, 거제 바다의 아름다운 사진도 함께 넣어서 굴이 자란 환경을 시각적으로 보여줬어요. 이런 스토리텔링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어요. 네 번째 전략은 유통망 확보였어요. 처음에는 한국 마트나 아시안 마트에서만 팔렸는데 이제는 메인스트림 유통망에 진출한 거예요. 월마트, 타겟, 세이프웨이 같은 대형 마트에서 한국 수산물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를 위해 현지 유통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단순히 제품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도 함께하고 직원 교육도 시켜주고 진열 방법도 알려줬어요. 그래서 한국 수산물이 매장에서 제대로 어필될 수 있게 한 거죠. 다섯 번째 전략은 온라인 진출이었어요. 아마존, 이베이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 수산물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이 전략이 큰 효과를 봤어요. 온라인에서는 제품 설명을 더 자세히 할 수 있어서 한국 수산물의 장점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객 리뷰 시스템을 통해 실제 구매자들의 후기가 쌓이면서 신뢰도도 높아졌어요. 여섯 번째 전략은 K푸드 붐 활용이었어요.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의 인기와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음식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 수산물도 K푸드의 일부로 마케팅한 거죠. 김을 Korean with snack이라고 부르면서 K-팝 스타들이 먹는 건강 간식이라고 홍보했어요. 실제로 몇몇 K-팝 스타들이 김을 먹는 모습이 방송에 나오면서 미국 팬들 사이에서 김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의 영향도 컸어요. 오징어 게임, 기생충 같은 작품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이때 한국 음식도 함께 주목받았는데 김, 굴, 참치 같은 수산물도 그 혜택을 봤어요. 일곱 번째 전략은 건강식품으로의 포지셔닝이었어요. 미국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식품, 유기농 식품을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수산물을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마케팅한 거죠. 김은 슈퍼푸드로 포지셔닝했어요. 요오드, 칼슘, 철분이 풍부하고 칼로리는 낮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글루텐 프리, 비건 친화적이라는 점도 어필했어요. 미국에서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나 비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마케팅이 효과적이었어요.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며 아연, 철분,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특히 남성 건강에 좋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미국 남성 소비자들에게 어필했어요. 참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마케팅했어요. 심장 건강, 뇌 건강에 좋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건강을 중시하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어필했어요. 여덟 번째 전략은 셰프들과의 협업이었어요. 미국의 유명 셰프들과 협력해서 한국 수산물을 사용한 요리를 개발하고 홍보했어요. 이렇게 하면 일반 소비자들도 한국 수산물에 대해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의 유명 셰프인 데이비드 장이 한국 김을 사용한 퓨전 요리를 개발했어요. 김을 샐러드에 넣거나 파스타에 넣거나 심지어 디저트에도 활용하는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이런 레시피들이 요리 프로그램이나 요리책을 통해 소개되면서 김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어요. 굴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유명 굴 요리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한국산 굴만의 특별한 요리법을 개발했어요. 한국의 전통 굴 요리인 굴국밥, 굴전을 미국식으로 변형한 요리들이 미국 레스토랑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아홉 번째 전략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었어요. 미국의 유명 푸드 블로거들이나 유튜버들과 협력해서 한국 수산물을 홍보했어요. 이들이 한국 수산물을 직접 먹어보고 리뷰하는 영상들이 큰 화제가 됐어요. 특히 Korean Seaweed Challenge 같은 해시태그 챌린지가 인기를 끌었어요. 사람들이 김을 먹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서 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이런 바이럴 마케팅이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효과를 봤어요. 열 번째 전략은 지속적인 품질 개선이었어요. 미국 시장의 피드백을 받아서 제품을 계속 개선해 나갔어요. 미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맛, 포장, 크기 등을 반영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한 거죠.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한국식 김만 수출했는데
미국 소비자들이 더 바삭한 김을 원한다는 피드백을 받고 굽는 시간을 늘려서 더 바삭한 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개별 포장 크기도 미국 소비자들의 식습관에 맞춰서 조정했어요. 이런 전략들이 모두 합쳐져서 오늘날의 성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관세를 막고도 수출이 늘어난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만 그 뒤에는 이런 치밀한 전략과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던 거죠. 해외에서도 K푸드 믿고 먹는다. 이 말이 이제 현실이 됐어요.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수산물을 믿고 선택하고 있고 그 결과가 바로 이런 놀라운 수출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싸운 싸움,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오늘의 성과 말이에요. 해양수산부에서는 7월 8일 개별 관세 유예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수출업체들과 함께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어요. 단순히 관세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한 거죠. 정부의 첫 번째 대응책은 관세 정보 실시간 제공 시스템이었어요. 수출업체들이 언제든지 최신 관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어요. 관세율이 바뀌거나 새로운 규정이 생기면 즉시 알림을 보내주는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이 정말 유용했어요. 수출업체들이 관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 특정 품목의 관세가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기간이 있으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집중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 대응책은 수출 지원기관들 간의 협업 강화였어요. 한국무역협회, 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힘을 합쳐서 수출업체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 거죠. 한국무역협회에서는 해외 바이어 발굴과 상담의 개최를 담당했어요.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과 한국 수출업체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거죠. 덕분에 많은 중소 수출업체들이 대형 바이어들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됐어요. 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품질 관리와 인증 지원을 담당했어요. 미국 FDA 기준에 맞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도와주고 각종 인증 취득도 지원했어요. 이런 지원 덕분에 한국 수산물의 품질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어요. 세 번째 대응책은 물류 지원 확대였어요. 수출 물류비가 부담이 되는 중소업체들을 위해 정부에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냉동 컨테이너 운송비가 비싸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물류 지원뿐만 아니라 물류 효율성도 크게 개선됐어요. 부산항과 인천항의 수산물 전용 터미널을 확장하고 통관 절차도 간소화했어요. 덕분에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수출할 수 있게 됐어요. 네 번째 대응책은 마케팅 지원이었어요. 개별 업체가 하기 어려운 대규모 마케팅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현지에서 한국 수산물 박람회를 개최하고 현지 언론의 광고도 게재했어요. 특히 K-세이푸드 브랜드 구축에 집중했어요. 한국 수산물을 하나의 통합 브랜드로 만들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한 거죠. 김, 굴, 참치가 각각 따로 홍보되는 게 아니라 K-세이푸드라는 하나의 브랜드 아래에서 함께 홍보되니까 시너지 효과가 컸어요. 다섯 번째 대응책은 기술 개발 지원이었어요. 수산물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새로운 가공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R&D 예산을 대폭 늘렸어요.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기술 개발 지원 덕분에 정말 혁신적인 기술들이 나왔어요. 김의 영양소를 2배로 높이는 기술, 굴의 보관, 기간을 3배로 늘리는 기술, 참치의 신선도를 1개월 이상 유지하는 기술 등이 개발됐어요. 여섯 번째 대응책은 인력 양성이었어요. 수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해외 마케팅, 통관 절차, 품질 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한 거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전문가들이 각 수출업체에서 활약하면서 수출 경쟁력이 크게 향상됐어요. 특히 젊은 인력들이 많이 참여해서 수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싸운 싸움, 그 결과입니다. 이런 체계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관세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수출을 늘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과가 더욱 감동적인 이유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1980년대만 해도 김은 정말 싸구려 반찬 취급을 받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김이 반찬으로 나오면 또 김이야? 라고 투덜거리던 시절 말이에요. 특히 도시락에 김이 들어있으면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던 아이들도 있었어요. 김이 가난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거죠. 해외 교포들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팠어요. 한국에서 김을 가져가려고 하면 비행기에서 냄새 난다고 눈치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김 특유의 바다 냄새 때문에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많은 교포들이 김을 몰래 가져가야 했어요.
여행용 가방 깊숙이 숨겨서 가져가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면서도 남들 눈치 때문에 제대로 가져갈 수도 없었던 거죠. 1990년대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김은 여전히 저급한 음식으로 취급받았고 해외에서는 이상한 검은 종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외국인들에게 김을 소개하면 이걸 어떻게 먹어?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전 세계 프리미엄 슈퍼마켓에 K김이 당당히 진열되어 있어요. 홀푸드, 트레이더 조스 같은 고급 슈퍼마켓에서 한국 김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것도 프리미엄 코너에 말이에요. 뉴욕의 홀푸드에 가보면 한국 김이 슈퍼푸드 스낵 코너에 진열되어 있어요. 가격도 일반 과자보다 비싸지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가요. 특히 건강을 중시하는 뉴요커들 사이에서는 김이 필수 간식이 됐어요. 로스앤젤레스의 트레이더 조스에서는 한국 김이 매주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가요. 직원들 말로는 김이 들어오면 하루 만에 다 팔린다고 해요. 그래서 입고 일정을 미리 공지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시카고의 홀푸드에서는 한국 김을 코리안 슈퍼푸드라는 별도 코너에서 판매해요. 김뿐만 아니라 김 관련 제품들, 김을 활용한 요리 레시피까지 함께 전시해놨어요. 마치 김 전문 매장 같은 느낌이에요. 그땐 비행기 타며 김 냄새 난다고 눈치 줬지만 이젠 미국인들이 먼저 사 먹습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아시겠죠? 40년 만에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실제로 미국 공항 면세점에서도 한국 김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JFK 공항, LAX 공항, 시카고 오헤어 공항 등 주요 공항의 면세점에서 한국 김을 판매하고 있어요. 미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하고 돌아가면서 김을 선물로 사가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더 놀라운 건 미국인들이 김을 먹는 방법을 스스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한국식 먹는 방법뿐만 아니라 미국식으로 변형한 먹는 방법들이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예를 들어 김을 잘게 부숴서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김을 감싸서 브리또처럼 먹거나 심지어 김을 갈아서 시즈닝으로 사용하는 방법까지 나왔어요. 이런 창의적인 활용법들이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김이 자주 등장해요. 마스터 셰프, 탑 셰프 같은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김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심사위원들도 김의 맛과 영양가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탑 셰프 시즌 18에서 한 참가자가 김을 사용한 퓨전 요리로 우승한 에피소드였어요. 김을 파스타에 넣어서 만든 요리였는데 심사위원들이 이런 조합은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혁신적이다라고 극찬했어요. 굴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생굴 먹으면 배탈 난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는 미국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한국산 굴을 프리미엄 메뉴로 제공하고 있어요. 뉴욕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인 르 베르나딘에서도 한국산 굴을 사용한다고 해요. 셰프 에릭 리페르가 직접 한국산 굴의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인정을 받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참치는 더욱 놀라운 변화를 보여줘요. 예전에는 참치하면 무조건 일본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산 참치가 일본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산이 더 선호받고 있어요. 미국의 고급 스시 레스토랑들이 한국산 참치를 사용하면서 코리안 프리미엄 튜나라는 메뉴명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가격도 일본산과 거의 비슷하거나 때로는 더 비싸게 받고 있어요.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증거죠. 해외 반응을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 유튜브에서 한국 김을 리뷰하는 영상들이 정말 많아요. KIM from Korea is the best라는 제목의 영상이 조회수 100만 회를 넘었어요. 댓글들을 보면 한국 김을 먹고 나서 다른 김은 못 먹겠다. 이게 진짜 김의 맛이구나. 이런 반응들이 가득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미국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한 유튜버가 미국 초등학생들에게 한국 김을 먹여보는 영상을 올렸는데 아이들이 이거 진짜 맛있다.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세대까지 한국 김의 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과 중국 커뮤니티의 반응도 흥미로워요.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김이 미국에서 이렇게 인기라니 믿을 수 없다. 우리도 김 종주국인데 한국에게 완전히 밀렸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중국 네티즌들은 더 직접적이에요. 미국에서 완전 밀렸다. 한국 것만 찾는다. 우리 김은 왜 인기가 없을까?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심지어 한국 김 제조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해외 반응들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만든 김, 우리가 기른 굴, 우리가 잡은 참치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앞으로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등 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해야 해요. 유럽 시장은 특히 까다로워요. 유기농 인증, 환경 친화적 생산 과정, 동물 복지 등을 중시하거든요.
이런 기준들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동남아시아 시장은 가격 경쟁이 치열해요. 현지 생산품들이 가격이 훨씬 싸거든요. 여기서는 가격보다는 품질과 브랜드 파워로 승부해야 해요. 중동 시장은 할랄 인증이 필수예요. 이슬람 율법에 맞는 생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과 인증 과정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런 도전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검증된 기술력과 품질, 그리고 무엇보다 도전 정신이 있으니까요. 미래를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차세대 양식 기술 개발, 친환경 포장재 개발, 새로운 가공 기술 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스마트팜 기술의 수산업 적용이에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최적의 양식 환경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품질은 더욱 향상되고 생산 비용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가공법도 연구되고 있어요. 유전자 변형 없이 자연스럽게 영양소를 강화하는 기술, 보존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기술 등이 개발 중이에요. 환경 친화적 포장재 개발도 중요한 과제예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하는 포장재가 개발되고 있어요. 이런 포장재를 사용하면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어필할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의 관세도 뚫어버린 K수산. 이게 바로 우리가 키운 기술의 힘입니다. 맛 하나로, 기술 하나로 세계 식탁을 점령한 대한민국 수산업. 당신의 식탁도 자랑스럽게 우리가 만든 김, 우리가 만든 굴, 우리가 만든 참치입니다. 이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묵묵히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을 향상시켜온 어민들과 기업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한 정부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앞으로도 이런 성과가 계속 이어지려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해요. 우리 수산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우리 수산물을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식탁에서 우리 수산물을 더 많이 드세요. 내수 시장이 튼튼해야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한국 수산업의 위대한 성취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수산업을 응원해 주세요. 관세라는 장벽도 뛰어넘은 K수산의 저력,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다에서 나온 소중한 선물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책임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수산업의 현재이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한 출발점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성과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요.